네, 안녕하세요. 이브의 알릴레오 41회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 4월 15일 월요일이고요. 네,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얼굴은 못 보지만 네, 그래도 꾸준하게 제 이브의 알릴레오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R과 통계에 대한 개념들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40회 때 그 정규분포 표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네, 이 개념을 이용해서 또 유의 수준에 대해서 네, 그림으로 설명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의 확률에 대해서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요 기무가설에 대해서 이제 해보면 기무가설은 이 모집단의 이제 평균을 170으로 저희가 계속 예제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립가설은 170보다 일단 크다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설이고요. 실전에서는 요 대립가설을 먼저 세우셔야겠죠. 요거는 이제 기존의 입장이니까 논문 같은 걸 쓰신다고 한다면 기존 선행 연구자들의 어떤 주장들이 되겠죠. 그런 주장들을 또 뒤집으시려면 이런 대립가설을 말씀하셔야겠죠. 그래서 요 가설 검정을 할 때 과연 표본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나면 이 표본의 데이터는 이 기무가설을 지지하는 데이터로 판단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기무다 또는 이 표본의 어떤 데이터를 만나면 대립가설을 지지하고 의사결정을 대립이다 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 수준은 특별하지 않으면 알파 이퀄 0.05 또는 5%라고 합니다. 이것도 확률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계속 복습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모르는 상태에서 요 입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무가설 입장과 대립가설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주장하는 쪽과 대립가설을 주장하는 쪽이 합의할 만한 표본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이 표본을 뽑고요. 이 표본으로부터 저희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는 표본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의 평균을 보고 했는데 가정을 했죠.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은 뭐냐면 첫 번째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모집단을 이루고 있는 양적인 자료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정규성 가정이죠. 이런 가정했고요. 이거를 정규성 가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그마도 이제 알고 저희는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본으로 이 표본의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이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되고요. 기호로 쓴다면 평균은 뮤가 되고 표준 편차는 루텐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거의 제곱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뮤는 현재 여기서는 170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이니까 저희는 n을 100으로 했고요. 표준 편차는 10을 했죠.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이걸 또 한번 다시 표현한다면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이 170,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x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유의 수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기무가 맞을 때 이 x 여기가 이제 x바가 되겠죠. 수많은 x가 되는데 이거는 평균이 170이고 이 표준 편차 1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그때 그림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유의 수준은 바로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요 x바의 분포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이런 정규 분포 상에서 어떤 값을 만나면 요 상위 5%에 해당되는 이런 x바를 만나면 이 결론은 대립으로 가라는 뜻이 됐고요. 상위 5%가 해당되지 않는 이런 x바들이 되겠죠.
물론 이쪽에 있는 것도 되겠죠. 이런 x바들을 표본에서 만나면 결론을 기무가설로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였냐면 이 면적이 바로 0.05 확률로 한다면 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U의 수준을 그림을 했다면 좀 더 이제 실전에서는 요 X바 갖고 하지 않고 요 X바를 표준화한 요 X바를 표준화한 값을 실전에서 좀 더 쓰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죠? 이 표준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일단 X바는 X바 분포의 평균을 빼주고요. X바 분포의 표준 편차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통계에서는 이거를 보통 G라고, Z 또는 G라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 G를 보면 X바를 G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 표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X바에서 X바의 평균이 G로 쓴다면 뮤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테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이 값을 한다면 X바이고요. 요 뮤가 170이 되고 그 다음에 X바의 표준 편차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뭘 따르냐면 정규 분포를 표준한 값들은 결과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고 이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표준 정규 분포가 따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U의 수준을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설을 쓴다면 기무 가설을 이렇게 하고요. 뮤는 170,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170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이 가설 검정에서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표본에 과연 어떤 값을 만나면 기무로 갈까 대립으로 갈까 대한 기준이죠. 그 기준을 U의 수준이라고 하죠. 알파 이꼴 0.05라고 하고요. 또는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U의 수준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U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젠 저희는 요 X바 갖고 설명했다면 이제 X바가 아니라 이 X바를 표준화한 걸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그걸 G라고 했고요. X바 마이너스 X바 분포의 평균 그 다음에 X바 분포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면 X바 마이너스 뮤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제로 해서 요 대입하면 여기서는 뮤가 170이었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포가 뭘 따르냐면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무가설이 맞다고 한다면 요런 Z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요. 여기가 0이 되는 거고요. 여기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요 X축이 뭐냐라는 거죠. 요 X축이 뭐가 되냐면 G가 되는 겁니다. Z.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대립가설이 크다니까요. 우리의 U의 수준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요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 면적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제 분포의 모양은 변화되는데 이 면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뭐가 되냐면 바로 알파 이퀄 0.05 또는 이게 5%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U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언제 의미를 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의미를 두냐면 이 기무가설이 맞을 때 약 상위 5% 해당되는 그런 요 G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X바 갖고 했는데요. 요 상위 5%는 G, 요 값을 만나면 그때는 결론을 수학적 키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H1,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죠. 대립가설로 결론을 내리라는 거고, 이 상위 5%에 해당되는 G를 만나지 않으면 결론은 기무가설로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U의 수의 면적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은 언제 의미를 두냐라는 거죠. 언제 의미를 두냐면 네, 기무가설 하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네, 그때 의미를 둔다는 거고요. 그때 의미를 둔다면 그때는 이제 대립가설로 이제 간다는 거죠. 네,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는 기무가설에서 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면 네, 그때는 의미를 두지 않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대립가설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무가설을 이런 경우로 본다면 뮤는 170이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뮤는 170보다 크다인 경우죠. 그런다면 이런 경우에서의 유의 수준은 특별하지 않으면 0.05, 5%로 두고요. 그럼 여기에서 유의 수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x바가 아니라 x바를 표준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 기호로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트 n분의 이제 시그마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뭘 따르냐면 이렇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무 가설이 맞다면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이 크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의 수준은 요 부분이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0.05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고요. 요 X축이 이제 지라겠으니까 우리는 어떤 걸 만나냐면 표본에서 뭐 기무가설이 맞을 때 상위 5%에 해당되는 이런 사건을 만나면 결론을 대립으로 내리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H1 대립이 되겠고요. 상위 5%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론은 기무로 내리라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이 크다일 때는 이렇게 유의 수준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색깔을 또 잠깐 바꿔서요. 그 다음에 평균이 170이고 이번엔 대립가설이 작다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도 과연 유의 수준을 얼마로 할까? 그럼 0.05, 5%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G는 X바 마이너스 뮤 요 때문에 시그마가 되겠고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기무가들이 맞다면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표준 편차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제 유의 수준은 이쪽 부분이 됩니다. 이쪽 부분. 그래서 요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요 면적이 바로 알파 이꼴 0.05 다른 말로 한다면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x축이 다 이제 g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는 표본에서 어떤 값을 만나냐면 이 기무가설이 맞을 때 하위 5%에 해당되는 이런 g를 만나면 그때는 결론이 대립가설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론을 기무가설로 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대립가설이 이제 작다인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경우도 있죠. 1번이라고 하고요. 기무가설은 여전히 170이고 대립가설은 크다 작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아니다라는 거죠. 170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하기 위해서 유의 수는 여전히 0.05, 5%로 두겠고요. 요 우리가 표본에서 만나는 G도 여전히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립가설이 요 아니다인 경우는 색깔이 이건가요? 네. 여기가 0이고 표준 편차 1인데 요번에는 어디냐면 0이 아닌 경우는 아주 죄송합니다. 0이 아니라 이 170이 아닌 경우는 아주 커도 아니고요. 또 아주 작아도 아닌 경우죠. 그래서 이번에는 유의 수준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집니다. 0.05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서 이 두 개를 합친 거가 바로 이 알파 이퀄 0.05 5%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0.025, 다른 말로 하면 2.5%, 여기도 0.02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G를 만약에 표본에서 만난다면 결론은 대립가설, 이쪽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네, 표본에서 관찰된다면 대립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결론을 김으로 내리라는 거. 요게 네, 그 X바를 표준화한 네, 그 분포, 예, 정규 분포, 결과적으로는 정규 분포가 되고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U의 확률을, 네, U의 확률을 네,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래도 오늘 또 한 발 더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크다인 경우로 해보겠습니다. 네, 모집 단위 평균을 예, 기존의 입장에서는 170으로 받고 대립가설은 예, 이 모집 단위 평균을 새롭게 170보다 커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기준으로 예, 요의 수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의 수를 0.05로 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5%가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이제 보는 건 뭐냐면 예, X바를 표준한 ZG를 봅니다. 그럼 다시 계속 써주면 X 마이너스 요거 평균 뮤가 되겠고요. 또 요거를 나누면 X바 분포의 표준 편차는 그 루텐분의 이제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뭘 따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U의 수준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0에서 1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다니까 저희는 U의 수준이 표현이 여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면적이 뭐 얼마 되냐면 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게 이제 다 뭐라고 했죠? 요 X축이 이제 다 G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G가 되는데, 표본에서 어떤 걸 만나냐면, 상위 5% 해당되는 G를 만나면, 예, 그때 결론이 뭐가 되냐면, 네, 대립 가설로 내리라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네, 결론을, 네, 기임으로 내리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이제, 이렇게 이제 미리 해놓은 거고요. 네, 그러면, 표본 조사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표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관심 있는 대상에 모집단이 있고요. 이 모집단으로부터 약속된 예, 표본을 뽑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표본을 뽑을지 이런 것들은 합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100명을 뽑는다 한다면 여기 X1, X2 이런 식으로 해서 네, 100명에 해당되는 요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요 평균을 구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가 뽑혔으면 이런 값들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X바가 172가 나왔다 한다면 저희는 이 X바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G로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러면 X바 분포를 또 잠깐 언급해주면 X바 분포는 모집단을 정규 분포로 가정하니까요. 뮤는 170,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계산 편하기 위해서 1로 되는 걸 아까 보여줬죠. 그래서 뭐 모집단의 시그마 10이라고 했고요. 요 표본을 뽑는 데이터 개수는 100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저희는 요 170이라는 x바를 뭘로 바꾸냐면 g로 바꾸는 거죠. 그럼 다시 쓰면 x바에서 x바 분포의 평균은 뮤가 되고요. 요 x바 분포에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저희는 x바가 172라는 값이 나왔죠. 빼기 요 x바 분포의 평균은 얼마냐면 170이 되는 거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수술하셨다고. 네. 네, 그 다음에 이거의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g라는 값이 2가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2라는 값은 요 z2라는 값은 요 상위 5% 해당되는 값인지 아니면 상위 5% 해당되지 않는 값인지를 저희가 파악한다면 이제 결론을 이 표본에 나온 결과는 기무가드로 지지한지 이제 대립가드로 지지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요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U의 확률이라는 거 이제 저희가 구할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게 기무가설이 맞다면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인 지금 기무가설이 맞으면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Z가 되는 거죠. G가 되는데 이 수많은 G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요 표본에서는 얼마 나왔냐면 G가 2가 나왔습니다. 플러스니까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가 이 G가 2가 해당되는 값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G가 과연 얼마나 크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요 G는 요 상위 5%에 해당합니까? 이런 표현은 뭐냐면 요 G보다 큰 쪽의 면적은 얼마일까요를 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3%다 예를 듭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3%를 한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는 0.03이 되겠죠. 그러면 0.03이라면 이 G는 여기 어딘가, 요 상위 5% 어딘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제 결론을 대립이 내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13%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0.13이 되겠죠. 0.13이라고 한다면 요 Z는 요 상위 5%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죠. 요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한다면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이 큰 쪽의 면적이 5%, 0.05보다 커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뭐였죠? 상위 5%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무라고 결론 내렸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과연 요 G2보다 큰 축의 면적이 과연 얼마냐 이걸 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게 확률이 얼마냐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를 통해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의 면적이 얼마냐면 0.0228이 되겠습니다. 퍼센트로 고친다면 2.28%가 되고요. 얼마나 크냐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상위 이렇게 되겠죠. 큰 쪽이죠. 그래서 상위 2.18%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상위 2.28%는 상위 뭐랬죠? 우리는 상위 이게 5%가 되겠죠. 이 상위 5% 안에 있는 어떤 Z값을 만나면 결론이 대립이라고 했으니까 요 Z2는 뭐가 되는 거냐면 상위 5% 안에 있는 어딘가의 값이죠. 이 부분이 표본에서 관찰됐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 결론은 대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본에 수집된 데이터로 판단한다면 이 표본에 근거할 때 이 모집단은 대립가설인 평균이 170보다 크다, 즉 기준보다 더 커졌다라는 이 대립가설을 저희는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면적 0.028 기무가설 하에서 우리가 표본에 관찰된 값이 과연 얼마나 크냐는 요 알려주는 요 확률값. 그래서 요 확률값이 뭐가 되냐면 U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U의 확률이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p-value라고 합니다. p-value. 그래서 가설 검정에서 또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잠깐 정리한다면 이 가설 검정에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고 기무가설 모집단에 대한 기존의 입장, 대립가설 모집단에 대한 새로운 입장이 되겠고요. 그럼 과연 표본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나면 기무로 갈 거냐 대립이 갈 거냐 그거에 대한 기준은 유의 수준으로 했다는 거죠. 기무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대립이 맞다라고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오류를 최대 5%만 허용하는 어떤 기준점. 네, 이게 이제 이런 게 유의 수준이 되겠고요. 그러면 표본 조사를 하고 이 표본 조사에서 네, 실질적으로는 X바를 만나지만 이 X바를 표준한 G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X바를 표준한 G가 기무가설이 맞다라는 이 가정 하에서의 요 저희는 기무가설이 맞다면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죠. 그럼 저희가 대립가설이 크다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관찰된 이 G보다 큰 쪽의 면적이 얼마냐? 이 부분이 바로 U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P-val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U의 수준보다 작으니까 작다라는 건 즉 상위 5% 안에 있으니까 결론이 대립이 된 거고요. 만약에 요 면적이 U의 수준 0.5보다 크면 크다라는 건 상위 5% 바깥쪽 왼쪽에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결론이 기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규 분포에 표준화된 지값의 분포를 가지고 유의 수준에 대한 그림을 그렸고요. 또 실질적으로 표본을 해줄 때 그 표본 x바를 구하고 x바를 표준한 이 지값을 가지고 저희는 유의 확률 p-밸류에 대해서 잠깐 다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렇게 복습하시는 게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해 다 되면 너무 좋은데요.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고민하고 복습하고 하시면 이런 유의 수준과 p-밸류에 대한 개념을 선생님들 것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는 대립가설이 작다, 대립가설이 같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 G값으로 해서 다시 U의 수준을 표현하고요. 그때 U의 확률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뷰 알릴레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내일도 시간 되면 녹음해서 이 다음 단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